네, 매일 발생하는 각종 이슈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현우의 어젠더스 5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총 4차례가 나갔고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오늘 5번째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말 8시 뉴스 진행하는 김민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영입니다. 네, 지난주 방송 나가고 김민영 앵커 댓글들, 반응들 보니까 김민영 앵커 응원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다 봤습니까? 그럼요. 그분들 덕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어요? 방송 안 보고 댓글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또 함께 하실 분, 오늘 저희가 보신 분은 지금까지 나온 분들 중에 가장 젊은 기자입니다. 저희 회사 막내 기자 전현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막내 기자 전현남이라고 합니다. 네, 막내 기자라고 하면 언제 입사를 한 거죠? 저는 지난 2018년 10월에 입사를 작년 10월. 네. 그러면 지금 얼마 된 거죠? 8개월. 8개월 차. 김민영 앵커랑 두 분이 동기인가요? 예, 동기입니다. 네. 예. 별로 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방송 전에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일단은 막내 기자고요. 이름이 전연남이라서 사람들이 이제 연남동 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다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다들 그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연남동에 살지는 않고 그 근처에 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입사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제 전병남 선배랑 어떤 관계냐. 그러네요. 네, 어떤 관계입니까? 남남입니다. 네, 전혀 무슨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는 걸 밝히고 싶었어요. 네, 연담동에 살지 않고 전명남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네.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궁금하실 정보. 그리고 항상 저도 전현남 기자 들어와서 같이 한번 이제 술자리를 하면서 알았던 것 중에 가장 놀랐던 게 응원단 출신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대학교 때 응원을 했다는 네, 겁니다. 대학교 때 잠깐 응원단 생활을 했었어요. 몇 년 하셨어요? 2년 정도 잠깐 했어요. 잠깐이 아니에요. 응원단이면 그러니까 직접 무슨 대회나 경기 나가서 앞에 나서 막 이렇게 추는 거예요, 응원. 예, 응원물을 추기도 하고 이제 관객들의 호응을 끌어내는 그런 액션들을 취하곤 했습니다. 액션 바로 이렇게 나오네. 이 액션. 요거는 아닌데 좀 약간 이렇게 뭔가 예, 약간 이렇게 이런 하잖아요. 동작인데 오. 여기서 추면 약간은 장비들이 부서지지 않을까 좀 그 걱정이.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 예, 움직임. 그렇습니다. 그럼 약간 모션만 보여주면 안 돼요? 모션만 보여드리면 이제 기본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원래 발동작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응원단은 각도가 생명이라서 이렇게 45도 하면 짝. 오. 손끝이 좀 짝 다르네요. 뻗었어. 이 손끝이 이게 중요한 게 원래 응원단 초짜들이 이렇게 손을 초짜들이요? 이렇게 민자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응원단 저 같은 단장 정도는 이렇게 손끝을 이렇게 손가락 요렇게. 하나를 내려야 네 되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단장이구나. 사람들이. 손을 하나 내리는 게. 손을 이렇게 해주면 단장이다. 신입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약간 건방지는 거예요. 예, 건방지다가 엄청난. 2년 정도 돼야 손을 하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단한데.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요. 제가 오늘 전현남 기자 모신 이유는 지난주 8시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주죠? 예, 지금. 네. 전현남 기자가 몽골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근데 입사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을 때 해외 출장 가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어떻게 갑자기 가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제 그날 전날에 이제 저희 선배께서 이세영 선배께서 이제 너는 경찰서에 내일 가서 브리핑을 챙겨라. 그래서 저는 이제 경찰서로 나갈 준비를 하고 사이버 있었는데 기자들이 하는 거니까. 예.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팀장님께서 전현남 씨 몽골로 좀 가세요. 이렇게 정답은 하시고 이렇게 전화를 받고 그냥 너무 깜짝 놀라서 갑자기 아침에 몽골을 가라 그러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예? 이랬습니다. 음. 근데 이제 아직 얘기가 안 됐나? 이러시면서 이제 캡하고 조정을 하신다. 그랬더니 바로 이제 제 비행기 티켓이 와서? 카카오톡으로 날라오고 이제 비자를 받으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저희 영상 취재 선배 서진호 선배랑 같이 부랴부랴 비자로 받고 이제 비행기를 탔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직장인분들은 아시겠지만 들어와서 첫 해외 출장을 가는 게 그동안 놀러 갔던 거 굉장히 다릅니다. 김민영 앵커는 뭐 이제 앞으로 해외 갈 일이 많이 출장 갈 일이 있겠지만 특히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첫 출장을 그리고 몽골이 사실 익숙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몽골 가본 적 없죠? 한 번도 없어요.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원래 기자분들은 출장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바로 그날 딱 알려주세요. 원래 뭐 준비된 뭐 큰 대형 이벤트 올림픽이나 월드컵 아니면 무슨 예정된 행사 같은 경우는 알 수 네.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 취재가 시작이 되고 어떤 아이템을 할 네.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방금 전현정 기자처럼 갑자기 가라고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죠. 국내 출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럼 짐은 다 챙겨서 갔어요? 짐은 이제 아침에 몽골로 가세요 한 다음에 바리바리 쌌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공항에서도 사고 뭐 근처 옷가게에서 좀 사서 구비를 해서 좀 갔어요.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몽골 현지 좀 어려우니까. 몽골에서도 좀 샀습니다. 몽골에서 샀어요. 뭐 샀어요? 몽골 재래시장에 가서 제 구두밖에 안 가져간 거예요. 깜빡하고 신발을 못 챙기고. 좀 운동화 하얀 거 15,000원짜리 알뜰하게 구매했어요. 혹시 뭐 싸다는 정보를 알고 가세요? 그건 아닌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싸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전현정 기자를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는 뭐 많은 이제 보도가 됐지만 몽골 대사관에 그러니까 몽골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이제 지난주 상당히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깐풍기 대첩이라고 한 건데 몽골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정재남 대사 총책임자가 대사관 직원들에게 뭐 이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험한 말을 하고 이른바 갑질을 했다 이런 논란이 불거져서 뭐 국내 다른 언론들도 보도를 했었는데 저희는 유일하게 간 거죠 현장에. 저희 말고 딴 데 온 데가 있었습니다. 온 데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뭐 취재를 한 건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우리 직접 가서 정현당 기자 네. 대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예예예.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총 며칠 가 있었습니까? 전 3박 4일 갔다 왔습니다. 원래 일정이 나흘이었나요? 예, 원래 일정이 이제 3박 4일. 근데 가자마자 사실 그 저희가 취재를 현장을 가더라도 뭐 취재원들이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사실 반겨주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대사를 직접 만나게 되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이제 그 어쨌든 몽골에 온 이유가 대사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좀 그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간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서울부터 몽골까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이제 해명을 충분히 듣고 기사를 쓰고 싶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많이 했더니 이제 대사는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이제 인터뷰를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해명할 것도 있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 비보도 전제로 이제 저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받고 제가 인터뷰 출발하기 예. 전에 그럼 그걸 확인을 일단 약속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 이제 약속을 잡았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참 어떻게 보면 맨땅에 헤딩한다 뭐 이런 표현 네. 있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비행기 티켓을 받았고 그 전에 이 사안을 취재하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 전에 살짝 이제 모 선배께서 이런 게 있다더라 알아봐라 이래서 제가 살짝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살짝 살짝만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가라고 하셨어요. 그게 아마 가게 된 이유입니다. 아, 예. 살짝은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마 보신 분, 뭐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셨겠지만 아직 모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이 깐풍기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이제 그 몽골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행정직원 A 씨라고 있는데 네. 이제 지난 3월 29일 금요일에 퇴근을 하고 뭐 지인들과 여느 직장인처럼 저녁 식사를 하던 와중에 한두 달 전쯤에 예, 그렇죠. 그때 대사 상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전날 있었던 오찬 때 음식이었던 깐풍기, 이 남은 깐풍기가 어디 갔지? 이렇게 전화가 온 겁니다. 황당하죠. 이게 퇴근을 했고 본인의 업무라고 보여지긴 힘들잖아요. 이 식재료, 남은 식재료를 챙기는 게. 그 직원은 원래 하는 일이 뭐예요? 시설 관리 업무를 하고 있어요. 시설 관리. 근데 전혀 무관한. 네, 무관하다고 보여지는 식재료, 깐풍기가 어디 갔냐 이렇게 찾으니까 본인은 황당한 거죠. 근데 이제 대사가 어쨌든 찾으니까 뭐 요리사들한테 전화해서 그 깐풍기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 퇴근하셨고 사실 그 깐풍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요리사들도. 그래서 아마 아르바이트생이 가져간 게 아닐까 합니다. 라고 대사한테 보고를 하고 확실하지 않으니 월요일에 한번 다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요일 밤에 전화를 한 건가요? 예. 그랬더니 대사가 이제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냐?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예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이제 월요일이 돼서
깐풍기 행방을 이제 또 찾기 시작했죠. 그 A 직원은. 근데 알고 보니 쓰레기통 안에 두 봉지가 버려져 있던 겁니다. 아, 음. 요리를 한 건가요? 아니면 하기 전인가요? 소스를 붓기 전 초벌구이 상태였습니다. 아, 닭을 튀기기만 한 예, 약간 치킨 형태. 예.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대사한테 이게 몽골 현지 직원이 이게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다라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제 왜 거짓말 했느냐, 금요일에 왜 허위 보고를 했느냐 하면서 이제 고성과 함께 책상을 팡팡 치면서 경위서까지 작성하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건 이제 지금 그 직원 A 씨의 예, 이야기인 예, 거죠. 예. 그리고 더 이제 이 직원 A 씨가 부당함을 느꼈던 건 이 깐풍기 대첩, 일명 깐풍기 대첩 이후 이틀 뒤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버린 거죠. 갑자기 네, 원래 갑자기. 예정돼 있던 것도 아닌데. 예, 본인은 사전에 전혀 안내를 받지 못한 건데 갑자기 이제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이 나니까 갑질이 아니면 뭐냐, 부당 인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사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근데 대사가 왜 깐풍기를 챙기는 건 그러니까 사실 식재료 남은 것까지 일일이 챙긴다는 네. 건 어떻게 보면 뭐 임무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사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렇죠. 예, 외국에서 상주하면서 외교 업무를 하는 총 책임자인데 어떻게 퇴근 후에 직원한테 개인적으로 그 전날 남은 음식 깐풍기가 어디 갔느냐라고 묻는 게 황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게 특히 대사라고 하면 외국 주재 대사관에서 가장 높은 직책이잖아요. 총 책임자죠. 그렇죠. 최고 책임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대사관을 자신만의 왕국으로 만들고 그 직원들한테 갑질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불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이제 처음 발단이 된 건 방금 아까 얘기했던 직원들. 근데 그 직원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잖아요. 예. 그 직원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대사가 제가 알기로 한 온 지 1년 정도 됐는데 네, 지난해 5월에 왔으니까 1년 정도 됐는데 온 뒤에 그러니까 그 대사관의 대사들은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만 그 행정 직원들은 거의 계속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계속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좀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제보를 하면서 이 일이 이제 불거졌는데 직접 그래서 이제 정재남 대사를 만나서 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까? 한 제가 2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 이 깐풍기에 대해서. 본인이 2시간 반 동안 계속 주장하던 건 원리 원칙대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 깐풍기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관의 물품이고 그다음에 많이 남았으면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식재료가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연장선이다. 나에게는 이걸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깐풍기가 아니라 중요한 내부 문건이나 물품이었으면 어떻게 쓸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 업무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이게 행방을 찾은 것일 뿐 갑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 A씨, 행정직원 A씨 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 관리가 본인의 업무지 남은 식재료를 관리하는 게 본인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많이 느꼈고 또 이제 저한테 한 말이 금요일 8시 퇴근 후에 이 그렇죠. 깐풍기를 찾는 게 국민들의 세금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식재료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따지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이제 세금으로 깐풍기를 만들었으니까 그 남은 깐풍기를 뭐 자신이 관리한다.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대사관 직원들의 주장은 이제 보통 행사하고 남은 음식들을 대사가 본인이 먹어왔다는 거죠. 이번에도 좀 그 남은 깐풍기를 먹기 위해서 찾았는데 없으니까 이렇게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제 제외 공간에서 이 요리사분들은 이 원래 대사의 개인 요리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제외 공간에 행사가 있거나 뭐 만찬, 공식 뭐 손님이 왔을 때 해주기 위해서 요리사를 채용한 거지 개인 요리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평소에 이분은 혹시 개인적으로 뭐 요리를 요구하거나 그래서 이 요리사들한테 그런 요리를 지금 항상 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던 건가요? 그런 경우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돈도 안 주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봤을 때 이것도 업무적이었다. 이유를 든 것이 이제
그 전날 오찬 만찬에서 사용된 음식 한 세트를 항상 이게 그 대사관저 쪽으로 올리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자기 합니다. 가족들 먹는 대로 예, 가져라. 예,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지시를 내리셨냐라고 물었을 때 그 음식에 대해서 맛보고 연구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게 업무다. 왜냐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대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맛을 봐야 한다. 그 전에 약간 미리 맛을 보는 것처럼 예, 예. 김희상 사후 평가도 하고, 예. 그게 업무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 일이 계속 알려진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직원들이 그동안 이제 당했던 이제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폭로를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직원이 이제 공개한 녹음 내용이 있어요. 근데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소리를 지르고 아까 이 직원이 보고하러 왔을 때 책상을 뭐 여러 차례 내리쳤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 뭐 직장인분들도 알겠지만 사실 이런 걸 받았을 때 물론 본인이 잘못을 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녹취를 듣고 고성이 오가고 책상 팍 치는 소리가 들려서 그때 심정이 어떠셨냐고 이제 A 씨한테 여쭤봤는데 그때 이제 대사관 같은 층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본인한테 괜찮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가 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의 허위 보고에 대해서 경위서도 2차례 썼는데 이제 그때 하는 말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너의 거취를 너가 결정해라. 허위 보고 하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퇴사를 종용하는 말까지 본인은 들었다고 주장을 하시고 이렇게까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면서 모멸감을 많이 느끼셨다고. 그분은 거기서 굉장히 오래 일하셨던 분이에요. 예, 오래 일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용한 것도 문제지만 경위서도 쓰고 인사 이동까지 당해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조치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의 일이냐 사실 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경위서까지는 그래도 작성하는 거니까 네.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인사 이동 같은 경우에는 깐풍기 대첩 이틀 뒤에 본인의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아예 인사 이동이 난 거잖아요. 근데 이 피해자분이 주장하시기를 이제 본인이 시설 관리 업무를 맡게 된 건 이게 고정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채용 공고가 나서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별도로 해서 어렵게 얻은 일자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 없이 다른 직무로 이동이 된다는 게 부당한 인사 조치가 아니면 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뉴스 이제 보면서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직접 직원들이 녹취를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 녹취를 한다라는 건 사실 평소에 우리가 뭐 어디 뭐 누구랑 대화할 때 아니면 직장 상사한테 가서 이야기할 때 녹취를 하진 않잖아요. 녹취를 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이 불리해질 상황을 대비한다든지 왜냐면 자꾸 뭐 어떻게 보면 상사의 말이 바뀐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지금 녹취를 했던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정대사님이 이제 사사건건 책임 소재를 깐깐하게 가리셨다고 해요. 평소에? 예. 그리고 지시 내용을 그분들 주장에 따르면 이제 지시 내용을 뭐 수차례 바꾸니까. 바꾸기도 해서 이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처음에는 그 대사님의 지시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녹취를 했다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좀 녹취를 했다고 합니다. 또 얼마나 심했으면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할까 싶은데 또 다른 사례가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깐풍기 말고 네. 또 다른 직원들이 당했던 뭐 이야기 있습니다. 깐풍기는 정말 이 갑질 사례의 일부분일 뿐이고요. 사실 제가 들었을 때 더 많은 사례들이 있었는데 네. 제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그 대사관의 경비원들에 관한 네. 갑질 사례였거든요. 이제 대사의 딸이 그 대사관 정문 벨을 눌렀을 때 3분 동안 나오지 않았다며 경위서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사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요? 대사는 이제 본인의 딸이라서가 아니라 몽골 그 겨울에 영하 몇십 도 되는데 추운데 만약에 민원인이 그 밖에서 3분 동안 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업무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특히 그 입구 쪽에는 경비원이 4명이나 있는데 그 4명이 도대체 뭘 했길래 문을 안 열어준 것이냐 이렇게 저에게 반문을 또 하는 거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이제 본인의 딸이 학교에 통학하는데 경비원을 시켜서 이제 차량으로 통학을 하게 했다는 의혹도 공관 경비원은 말 그대로 그렇죠. 대사 업무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봤더니 네.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본인이 이제 대사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데려다주고 끝난 시간에 기사 역할을 하지를 못하니까 개인 기사를 고용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해야죠. 근데 이제 대사관 안까지 들어오려면 신분증이 따로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발급해주는 게 번거로우니까 경비원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돈을 줄 테니까 일주일 동안 이걸 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그 경비원도 상호 합의를 해서 이게 기사를 하게 된 거지 본인의 갑질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대사 쪽 주장과 이쪽 네. 반대쪽 네. 주장이 어쨌든 조금 부딪힌 부분이 네, 있네요. 맞습니다. 뭐 다른 갑질 사례도 혹시 현장에 취재된 게 있어요? 현장에서는 또 이제 인턴에게 본인이 쓴 책 1200페이지 중에서 70페이지 몽골 관련 부분을 5부 복사를 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목차를 빼먹었다고 경위서를 또 작성하게 하고 고성을 지르고 이런 사례들이 이어졌던 거죠. 뭐가 진실인지는 이제 네, 그렇습니다. 뭐 감찰이나 뭐 경찰 현재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네, 드러나겠죠. 네. 근데 직원들이 이제 지난해 5월 이 정재남 대사가 부임한 이후에 사실 이런 갑질과 폭언에 시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뭐 참았겠죠. 그분들 입장에서 참다가 외교부에 감찰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왜 이제서야 좀 이렇게 일이 불거진 겁니까? 예, 이분들이 이제 지난 4월 중순쯤에 외교부에 감찰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언론 보도가 최근에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본인들에게 이제 어떤 감사가 이뤄지고 있고 뭐 언제 몽골을 방문해서 현지 조사를 하게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또 내부 고발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2달 가까이 지금 지났잖아요, 거의. 근데 이제 그저께 일요일 6월 2일에 외교부 측에서 직접 몽골에 방문해서 아 그래요? 예. 언제 갔다고? 일요일. 예. 아, 제가 갔다 오고 나서 네. 바로 이제 저희 보도가 나간 뒤에 외교부에서 이제 국내 이제 본부에서 직접 현지에 갔다. 예, 감사관이 직접 이렇게 갔다고. 그럼 지금 이번 주에 지금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이번 주에 직접 이제 감사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이번 주 말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안을 제보한 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얼굴 마주 보면서 누군지 뻔히 생활을 알잖아요. 하는 건가? 저 누군지 뻔히 아는 상황입니다. 음. 뭐 몇몇 직원분들은 중간에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제 대다수 직원들이 이제 같은 대사관 안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우시고 어떻게 보면 불안해하시고 본인이 그렇죠. 이제 이게 그렇죠. 네. 실제로 제가 몽골을 가서 이제 피해자분들을 만나 뵙고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이분들이 접촉을 굉장히 아. 어려워하셨던 예. 특히 왜냐면 이제 재외공간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제 국내가 아니고 거기 있고 그 교민 사이가 좁고 거기 안에서 방금 얘기했지만 누가 누군지 뻔히 알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제보하고 내부 고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이제 외교부 이쪽은 그 안에서 서로 그냥 평판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디로 이동하는 그냥 이게 범위가 이제 좁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이런 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려운데 전 처음 이런 내용이 폭로되고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도 저도 상당히 약간 얼마나 심했길래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교민들도 좀 만나봤을 거잖아요. 예, 교민들도 만나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우선적으로 현지 교민들은 대사관 본인들을 보호해주는 대사관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했거든요. 저한테 이게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지난해에는 법무부 소속 영사가 대사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또 의혹이 제기돼서 국정원 아닌가? 법무부였나? 지금 이렇게 의혹이 2개가 아, 있는데 그래요? 뭐 그 중에서 확인된 거는 법무부 소속 법무부. 영사. 예. 그래서 이제 현지 교민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좀 불안해하시고 빨리 정리돼서 이제 현지 교민들에게 좀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요청하신 사실 거죠. 우리 대사관의 본질적인 역할은 현지에 나가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현지와 좀 많이 이제 교류를 하고 이런 건데 이런 의혹들과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 자체가 교민 사회에서는 사실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따져본 거는 이제 이른바 갑질 논란, 그 정재남 대사가 직원들에게 했다라는 한쪽 일단 양쪽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논란과 의혹인데 이것과 좀 다른 또 내용이 하나 있는 게
비자 발급을 둘러싼 또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려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현웅기도 반대로 이제 몽골 갈 때 비자를 받았듯이. 근데 이제 비자 발급이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예, 뭐 몽골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자를 발급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불법 취업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몽골인들이 이제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고.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8시 뉴스 리포트 보니까 굉장히 뭐 몇 퍼센트? 5%? 예, 전체 인구의 5%가 그러니까요. 1년에 한국에 들어오는 그 관광 비자를 신청하는 100명 중에 네. 5명이 한국 네. 비자를 신청한다는 거니까 예,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는데 실제 가려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비자 신청을 하고 비자를 직접 발급받는 사람은 숫자는 그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하면 15만 명이 신청을 했고 그 중에 7만 5천 명 정도. 그러니까 딱 절반 절반. 수준만 이제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비자 발급이기 때문에 여기를 둘러싸는 좀 비리나 의혹이 드러났다는 건데 이 부분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갈까요? 네. 그 실제로 몽골 내 비자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시끄러운 문제거든요. 네. 이제 보통 한국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체류하면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주되다고 몽골 해요. 사람들이? 네, 네. 왜냐하면 이제 2017년에 몽골에서 IMF가 터졌어요. 네. 그 이후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음, 그래서 비자 발급이 점점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대사관 입장에서는 불법 체류자를 걸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0일이라는 기간 동안 석 달. 예, 아 심사 기간이 석 달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신청하면 9월에나 비자가 나올 수 예.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현지인들은 또 이게 여권을 제출을 하고 90일을 기다려야 되니까 불만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워낙 몽골을 현지에서 한국 비자 발급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이제 기사에도 나갔지만 그거 이제 받아주겠다. 중에서 브로커라고 하죠. 뭐 내가 한국 비자 받아주겠다라고 해서 중간에 이제 브로커들이 끼고 그 브로커와 이 정재남 대사가 연결돼 있다는 게 의혹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앞서 얘기한 건 대사가 내부 직원들의 이야기인 거고 주장인 거고 이건 좀 성격이 다른 게 내부 이야기가 아니라 대사관 내부 직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지에서 이게 불거진 의혹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 대사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게 정 대사와 브로커 간의 유착 의혹이 나오게 된 게 통화 녹취가 하나 있거든요. 비자 브로커로 추정되는 제3의 인물 아, 두 제3의 명 인물이? 간의 대화입니다. 아, 그 대화 내용 중에서 이제 정 대사가 뭐 누군가한테 뭐 비자를 발급하라고 시켰다느니 혹은 뭐 본인 그 비자 브로커로 추정되는 인물이 정 대사를 만나서 500만 원을 건넸다느니 그런 내용이 그 두 사람의 통화 내용에 들어있다는 쉽게 말해서 거죠. 내가 정 대사 만나서 돈 주고 예. 비자 받아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명의 브로커가 이야기를 하는 대화 내용이라는 예, 거죠. 예. 근데 그건 어디서 유출이 된 거죠? 그 녹취로? 그게 제가 현지에서 취재를 했을 때는 이제 뭐 한인회 쪽에서 뭐 그런 녹취가 있다는 수소문을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수소문에서 이렇게 파일을 찾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 대사는 뭐라고 합니까? 이게 증거가 이거 녹취 하나인데 본인이 직접 그 브로커와 통화한 녹취도 아니고 제3자 두 명이서 나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날 음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조작됐다. 나를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세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네. 없는 얘기가 나오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이건 뭐 시시비비를 가려야겠지만 네. 그냥 아무런 물론 몽골 비자 받고 한국 비자 받는 게 어렵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녹취록이 공개되고 예를 들면 정재남 대사를 어떻게 보면 굳이 또 공격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분 주장대로라면 이제 본인이 대사로 온 뒤에 이제 브로커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아 막았다고 합니다. 본인 주장으로는. 정 대사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5월 이전에 이런 게 훨씬 더 난립하고 예. 복잡했고 어떻게 보면 의혹이 있었는데 네. 자기가 와서 이제 이런 루트다 끊었다. 네. 그래서 나를 음해하는 거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분명히 정재남 대사의 주장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또 지난 4월 4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한 몽골인이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한국 입국을 위해서 비자를 접수 신청하면 70일 동안 그 진행 과정을 아예 알 수 없는 상태로 기다려야 된다고 글을 올렸는데
또 이렇게 비자 발급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유착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비자 발급이 원래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렇게 석 달씩 걸렸던 거예요. 그 전에도 석 달씩 걸렸다는 점은 잘 모르겠는데 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2017년에 2배가 아, 계속 늘어나니까. 늘어나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위조 서류, 브로커 이런 문제가 자꾸 개입되다 보니까 점점 심사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까다로워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게 한국이 대사의 말인 건가요? 지금? 대사관의 입장. 대사관의 네. 입장인 거예요? 한국을 이제 가서 일자리를 네. 찾으려는 몽골 사람들이 늘어나다 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생긴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외교부가 이제 현지에 가서 일요일부터 감사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 같고 그때 이제 경찰도 내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 경찰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 경찰은 일단은 제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한 상태고요. 네. 이제 비자 관련 문제에 조금 초점을 두고 이 점에 대해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정식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서 몽골에 가서 뭐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자 발급 둘러싼 브로커와 네. 유착 비리.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대사관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은 이제 외교부가 가서 현지 감찰을 하고 있는 거고 직원들 상대로 양쪽을 듣겠죠. 또 반대로 이제 지금 교민사회에서 불거진 비자 발급 정재남 대사 유착 의혹은 우리 경찰이 지금 내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제 뼈대가 좀 완성이 되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한다. 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쭉 전현남 기자가 이제 현지에 가서 얘기를 들었고 아마 분위기 가장 잘 알 텐데 정재남 대사 이야기도 얼핏 또 들어보면 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1년 동안 그 직원들이 함께 얼굴 맞대고 살아오면서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 또 매일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 직장 상사인데 나의 어떻게 보면 일터가 걸린 문제인데 오죽하면 얘기했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이 의혹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가 맞다, 어디가 틀리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의견 대립이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현재 이제 외교부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찰도 내사에 착수한 만큼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근데 외교부가 가서 이 감찰을 통해서 이걸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그것도 사실 의문이 들긴 합니다. 사실 2달 동안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그 현지 대사관 직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우리 경찰이 또 현지에 가서 또 직접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특히 이제 비자 발급 이런 부분은 네.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를 나아가서 있는 우리의 얼굴이라고 해서 외교의 얼굴인 대사관이 이런 범죄에 연루되거나 휘말린다는 건 사실 우리 국격에 심각한 훼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백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현 기자는 실제 이제 해외 출장을 처음 갔다 왔는데 정신없이 네. 갔다 왔는데 네. 지금 돌이켜 보면 어떻습니까? 돌이켜보면 더 정신없었던 해외 출장이었지만 또 이런 취재를 해볼 경험이 사실 그렇죠. 예, 또 현지에 가서 직접 얘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봤던 게 저에게 좀 더 객관적으로 기사를 쓸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기자 생활하면서 아마 오늘 이번에 간 첫 출장이 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또 8시 뉴스 통해서 외교부 감찰 결과 또 경찰 현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전현남 기자가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저희가 외교부와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준비한 시간이 30분이 흘러갔습니다. 졸린가요? 아니요. 아니, 간지러워서. 알겠습니다. 김현우의 어젠더스 5번째 순서 오늘 막내 기자 전현남 기자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여러분께 친절하고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선배님 같았어요.